아파트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우리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기억나?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걸 그래프를 그릴 때 주로 VT 그래프 그렸었다. 기억나냐? 그 중에서 처음 속도가 0이 아닌 일정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변해도 등가속도 운동이었어. 그치? 이때 초기 속도를 V0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까지 그리셨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는지 생각해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였는지 생각해내.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 뭐였는지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고요. 심화 문제 풀 때도 이 부분은 안다라는 전제 조건에 쭉쭉쭉쭉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아이였어요. 그죠? 면적은 물체의 이동거리였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등가속도, 어떤 형태의 등가속도든 상관없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던 일정하게 감소하던 상관없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3가지가 있었어. 기억나냐? 공식 3가지가 있었는데 일정한 시간 t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중 속도 어떻게 구했었지? 기억나냐? 그리고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했었지? 그리고 시간이 안 남았을 때 우리 무슨 공식 써야 되는 거였지? 요거 3개가 돼야죠. 지금 선생님은 레벨 3 아이들도 수업하는데요. 이거 공식 3개 다 채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쓰라고 하니까 이제 좀 쓰더라고요. 여백의 미 이것들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만큼을 더하면 돼. 그러면 속도 늘어난 양 어떻게 구했었지? 뭐 이런 얘기야. 자 얘는요 처음 속도는 V0고요. t초가 지난 후에 나중 속도 여기 값이 얼마냐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이만큼을 더하시면 돼요. 그죠? 자 속도가 뭐 드릴까요? 그럼 그거랑 내가 적어놨어요. 선생님 그거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가속도는 1초당 속도 증가량이니까요. 2초이면 가속도의 2배, 3초이면 가속도의 3배, t초이면 가속도의 t배라서 속도 증가량이 at야. 요거 기억나냐? 요거거든요. 가속도는 1초당 속도 증가량이거든요. 그러니까 t초가 지나고 나면 속도는 at만큼 증가해.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 at 더한 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 속도를 우리가 초속도 이렇게 해요. 초기 속도. 자, 초기 속도가 2였다고 치자. 그러면 2초가 지났을 때 가속도가 만약에 3이라면 나중 속도는 얼마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처음 속도는 2고요. 그 다음에 1초당 속도가 3 증가하니까 2초 지나면 6 증가했어요. 그래서 나중 속도는 8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간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꼬맹아 생각해.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공식이었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각형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그대로 문자로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사각형 넓이요.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그러니까 V0 T로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보여? 그래서 AT 제곱이야. 그래도 처음 들을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가요.
자, 근데 이러한 간거리를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사실은 평균 속력으로 구하는 방법이 더 쉬워. 기억나냐? 평균 속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고, 그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가 나와서 이 방법을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많이 쓰겠지만 등가속도 공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였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모를 때 t초 지났어 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안 알려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야. 이 모습이 나와. 맞아?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물리에서의 베이스, 기본. 그리고 수능에서도 킬러라는 문항들은 저걸로 풀어. 그래프로 풀어.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그 중에서요. 공기의 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 자유낙하. 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시험범위. 자유낙하 운동이요. 지금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통합과학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유낙하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초속도는 0이었을 거고요.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고등학교 때는 10 써요. 10. 9.8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3 때는 9.8을 써야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바닥에 닿을 때 됐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데요. 얘가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 그려봐. VT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게 초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초상위권 아이들, 물리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30초 만에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게 맞습니다. 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고 속도가 일정하게 1초당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떨어뜨린 게 1km일 때 이 모습이야? 10km일 때 이 모습이야? 똑같아요. 자유낙하 할 때는 물체의 질량 무관합니다. 1km든 100km든 똑같아서 자유낙하 그래프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예요, 얘. 자, 그러면 1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냐? 1초 지났어. 속도 얼마? 10이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프예요, 자유낙하는. 됐죠? 2초 지났어. 속도 얼마라는 얘기냐? 20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지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겠니? 20이겠죠. 맞아. 그랬을 때 낙하거리 얼마겠니? 라고 하면 이 넓이 구하시는 거잖아요. 얼마? 20m.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유낙하로 변화시키면 자유낙하도 등가속도잖아. 쓰면 되지. 됐죠? 자유낙하라면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해? 머리 돌려봐. 처음 속도 0이라며. V제로가 다 0이 되는 거잖아. 이래. 됐죠? 그리고 가속도는 다 G로 바뀌는데 그게 1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요.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A자리에 10 집어넣으면 돼요. 10T야 10T. 나중 속도는 무조건 10T야.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2초 걸렸어? 그럼 20이지. 3초 걸렸어? 30이지. 그럼 거꾸로 얘기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40이었대. 몇 초 걸렸다는 얘기냐? 4초야. 알겠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식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얘가 떨어진 높이가 얼마야? 라고 하는 떨어진 높이가 얘가 떨어지는 동안 이동한 거리지. S.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높이라는 개념의 하이라고 쓸 뿐이지 그냥 S값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얘가 낙하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니까 이게 지워진다니까. 가속도는 10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낙하 거리는 5t제곱이야.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40이라 그랬으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4초 걸리겠네. 그러면 여기다 4초 때려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낙하 높이가 나오겠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가셔야 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얘가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40m/초라고 했지. 선생님 4초는 안 줬잖아요. 네. 시간을 안 주면 이 높이 어떻게 구해? 시간 모르니까 이걸로 가면 되죠. 그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얘는요.
E 곱하기 A는 중력과 속도 10이란 말이죠. 높이는 모르니까 이거 H로 그냥 두면 돼요. 그래서 얘는 EGH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요. 나중 속도의 제곱 이거거든요. 됐죠? 그 중에서 떨어진 높이가 얼마니 H 물어봐도 똑같이 나와요. 자, H는 여러분들 중력과 속도 10이니까 10분의 40의 제곱이요. 됐어? 1600. 되겠냐? 이게 20이요.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집어넣어도 아까랑 같은 답 나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등가속도 저거 하나 제대로 보시면 처음 속도 0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 공식 새롭지 않거든요. 근데 자연학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림밖에 없어요. 1kg를 떨어뜨리든 100kg를 떨어뜨리든 무관하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핵심이다. 자연학하는 질량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프의 개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생님이랑 배우면서 아, 물리는 역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돼야 된다. 솔직히 내가 오늘 선생님이 요거 써줬지만 집에 가서 나 혼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만큼은 책임져라. 그거만큼은 책임져라. 4개월 단위인 값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저하고 오시면서 역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등속 원운동을 하던 포물선 운동을 하던 등가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맞아야 되는 문제들 다 맞고요. 어려운 문제들도 이 그래프 응용이야. 그래서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는 영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등가속도 이제 수능 기출문제부터 쭉 문제 풀어 나가실 건데 실제로 수능 문제 물리 원 배우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심화 문제 물리 원 수준으로 푸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개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저하고 했던 게 뭐냐면 전기 파트였어요. 전기 파트. 요즘에요. 과거에서 입시가 이제 끝났는데요. 과거에서 에너지 전환 나왔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너네 나한테 배웠죠? 에너지는 뭐 되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의 총량은 우주에 변화가 없는데 전기 에너지를 늘린대.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감소하는 에너지의 양을 최대한 많이 감소시키면 돼. 맞아?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려라라고 했을 때 방법을 3가지 제시해라 그랬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를 최대한 감소하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되겠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체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너네 자성체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와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역학하고 나서 우리가 전기했어요. 전기와 자기를 하면서 전자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전자기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생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물질들이요 자성을 띈대요 라고 하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죠. 자석과 같은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는요 원자 구조에서 찾을 수 있어.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 마치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처럼 전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뺑글 도는 자전과 같은 스핀 운동, 그냥 용어만 스핀이라고 하는 거야. 자전과 똑같은 스핀 운동 하고요. 공전과 똑같은 전자의 궤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 전자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그 전자만의 자기만의 자기장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은요. 하나의 원자 속에 무려 11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11개의 전자마다 가지고 있는 N극 방향이 얘는 이쪽 방향이라면 어떤 전자는 N극 방향이 이쪽을 향하기도 해요. 어떤 애의 전자의 N극 방향은 이쪽을 향해요. 이런 애들이 하나의 나트륨이라는 원자 속에 11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11개가 가지고 있는 N극 방향의 합성 방향을 찾으면 하나의 원자 속의 N극 방향이 어떤 애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원자도 있고요. 어떤 원자는 하나의 N극 방향이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N극 방향이 여기를 향할 수도 있겠죠. 원자마다 다 달라요. 그때그때 변해요. 됐죠? 자, 이러한 원자들이요. 정확하게 어느 쪽이 N극이다, S극이다 라고 하는 극을 갖는 걸 우리는 원자 자성이 있다. 이 원자는 자성을 가지고 있네. 이런 뜻이야. 근데 합성하니까 어떤 원자는요. 어디가 N이고 S고 이게 없어. 됐어? 라고 하는 원자 자성이 없는 애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원자들의 자성을 합성했을 때 원자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이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아이도 있는데, 자,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질에 우연히도 원자 자성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얘가 바로 영구 자석을 만드는 자철성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가 N, S, N, S, N, S 이렇게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서로 반대극끼리는 상쇄시켜서 이 힘을 없애니까 가장 끝에 있는 아이만 N극, S극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구 자석이다. 근데 내가 이 자석을 자르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상쇄됐던 여기에 있는 극이 드러난다. 그래서 다시 영구 자석이 NS를 또 갖는 거다. 됐죠? 또 잘라도 중화됐던 부분에 S극이 드러나서 영구 자석을 잘라도 두 개의 극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의 자화된 방향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는 아이들로 우리가 영구 자석을 만드는데 얘는 특이한 성질이 있다.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인 것들은요. 물질 속에 원자 자성에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어도 얘네들의 N극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라서 겉으로 뚜렷하게 N극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철, 나트륨 뭐 이런 애들이다. 그랬을 때 밖에다가 영구 자석을 이렇게 갖다 주면 얘는 외부에서 생긴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더라. 그래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돼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 배열되면요. 영구자석과 물질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자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그랬다가 영구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래? 라고 하면 영구자석을 치우면 자화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자성체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철이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드디스크 또는 마그네틱 카드 만들었던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영구자석을 치우면 그래서 얘가 자성을 잃어버려 원래 불규칙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애들이 바로 상자성.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원자자성이 없는 아이 주변에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 물질 주변에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영향을 받는다. 자석을 갖다 대면 영향을 받는데, 자, 외부에 있는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래서 N극 옆에는 N극이, S극 옆에는 S극이 생겨서 자석과 물질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는 아이들이 원자자성이 없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거를 우리는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구리가 그렇고 물이 그래요. 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단 말이죠. 자, 이러한 반자성체에서 이 영구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치우면 자화된 성질이 다시 없어져요. 됐죠? 자화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자성체만 자화된 걸 유지하는 것 뿐이죠. 나머지는 자석을 치우면 자화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더라. 됐죠? 이러한 반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응용한 과학자의 이름이 마이스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마이스너 효과는요, 엄청나게 센 영구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하나가 올리면 당연히 자석과 밀어내는冲力이 작용해야 되니까 N극 위에 N극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밀어내려는 자기력이 생기지만 이 힘이 되게 약하다. 그러니 이 물질의 중력보다 그 힘이 작아서 뜨지는 않는다. 뜨려고 한다. 그래서 하지만 뜰 수는 없다. 너무 힘이 작아서. 됐죠? 그래서 반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상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힘은 대단히 약해. 그래서 겉으로 잘 안 보여. 강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힘만 세. 그래서 얘만 겉으로 보여. 그래서 얘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도 너무 약해서 뜨지는 않지만 얘를 뜨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이 힘을 갑자기 세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세죠? 더럽게 추운 곳에 가게 된다. 그래서 대략 한 영하 200도 되는 곳에 갖다 대면 이 반자성력이 엄청나게 세진다. 됐죠? 그래서 얘가 허공에 뜨게 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강화시켜서 얘를 뜨게끔 하는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자기부상열차,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자기공명장치 MRI, 그 다음에 인공계란, 이런 것들 만들 때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영하의 온도에서 갑자기 반자성이 커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웠던 저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온에서는요, 얘가 저항이 큰 부도체예요. 근데 특정한 온도까지 낮추면 갑자기 저항이 0이 되죠. 됐죠? 그래서 도체보다도 저항이 더 작아지는 이런 성질을 초전도성이라고 해요. 초전도성을 띄어서 저항값을 0이 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가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에 임계온도보다 더 온도를 낮추면 갑자기 초전도체가 되면서 반자성의 힘이 세지더라 라는 얘기 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94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로 설명을 들었던 거고, 그래서 95부터 문제 풀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었어야 되냐면, 시험 기간이어서 제대로 잘 풀었을지 모르겠는데 98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그렇게 숙제였어요. 혹시 여기까지 숙제하면서 저한테 질문 있었을까요? 95 질문, 96 97 98 서빈 질문 없냐? 숙제했냐? 오케이. 민준아 질문 없어? 할 말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요, 99페이지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류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자성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전류와 자성은 별개가 아니고 서로 유발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 때문에 전기도 만들어내. 아니, 서로 유발되는 힘이다. 그래서 그 유발되는 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100페이지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3단원이었나요? 2단원이었나요? 몇 단원입니까 이거? 2단원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겨라고 하는 앙페르 법칙 배웠어요. 됐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은 반드시 자석이 있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이거를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래도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니까 이렇게 동심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야. 됐죠? 동심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고,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어느 지점에 나침판을 놓더라도 그 곡선의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어. 맞냐? 자, 그랬을 때 내가 나침판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랑 가까운 쪽에 놔도 되고요. A.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랑 약간 먼 곳에 놓을 수도 있고요. B.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나침판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판의 N극이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을 텐데,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센 힘을 받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리와 자기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기억나냐? 그 자기장의 세기만큼 나침판의 N극이 당겨진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다. 자,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로 계산하면 된다. K는 자기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고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일 거고요. R은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요. A는 R만큼 떨어져 있고요. K라는 자기장 상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K. 전류의 세기도 I 똑같죠. B는 2R분의 KI, C는 3R분의 KI다. 그러니 이 나침판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은 이거는 똑같으니까 날리시면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대 3대 2의 세기를 받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런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 도선에만 전류가 흘러? 아니야. 원형 도선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 맞아. 원형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원형 도선의 중심 부분의 자기장 방향,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안쪽의 자기장 방향을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아라.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중심의 자기장 방향이니까 중심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그렇다면 거꾸로 바깥쪽은 무조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원형 도선에서 그러면 각각의 이 지점에 낙침판을 놨을 때 자기장의 세기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도 R분의 KI인데 상수값만 달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에서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들도 보여드렸고 방향도 여러분들 익숙합니다. 솔레로이드에서 만약에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내려가게 감아라.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에서의 나침판의 N극 방향이다. 그러니 내부에서의 N극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는 방향이고요. 외부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N극은 오른쪽을 가리켜요. 여기다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왼쪽을 가리켜요. 맞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맨날 여기다 놓으면 이거는 내부와 일직선이 되는 거니까 같이 오른쪽을 가리켜요. 알겠습니까? 네, 내부라고 해서 반드시 이 솔레로이드 안쪽에 넣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여기 살짝 그려보시면 같은 방향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더라. 그랬을 때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만 특이했다. 뭐였냐? K2- 상수값 또 다르구나. 됐어? K2-NI 였어요. 됐죠? 그래서 상수값은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전류일 텐데 여기서 나오는 N값은 뭐야? 라고 하는 이 N값은요. 이 막대기에 이 전선 몇 번 감았어? 라고 하는 거죠. 됐죠? 네. 그랬을 때요. 선생님, 저 3번 감았으니까 3 넣어요? 안 돼요. 왜? 어떤 애는요. 얘를 감는데 3번 감았는데 긴 거에 3번 감았어요. 그럼 듬성듬성 감았죠. 근데 얘는 짧은 길이 안에 3번 감았어요.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가 도선이 촘촘하게 감겼죠. 그랬을 때 자기장은요. 얼마나 전선의 간격이 촘촘하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기 때문에 N은 1m 안에 몇 번 감았냐? 감은 수로 집어넣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라고 하는 막대기는요. 20cm 안에 3번 감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막대기 나라고 하는 아이는 50cm라는 막대기 길이 안에 3번 감았어요. 촘촘한 정도가 달라요. 그러면 20cm 안에 3번 감았다면 100cm라는 1m 안에는 됐어? 15번 감은 느낌인 거지. 맞냐? 근데 50cm에 3번 감았다면 1m에 해당되는 100cm 안에 얘는 겨우 6번 감아놓은 빽빽빽한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스몰 n에다가 넣는 건 실제 가문수가 아니다. 1m로 환산했을 때 가문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m 안에 15번 집어 감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15를 집어넣어야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1m 안에 6번을 감았기 때문에 6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였어요. 됐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도선, 곡선도선에서 상수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수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직선도선에서의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값을 넣으면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원형도선에서의 상수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의 상수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사실은 됐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져요. 그래서 상수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문제에 줍니다. 제시됩니다. 외울 이유는 없어요. 상수가 다르다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방향이랑 세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101페이지부터 쭉 나와서 문제 풀어봐봐 라고 했었고 중학교 2학년에 2단원에 있었던 문제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번 회차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가장 수업을 짧게 해야 되는 회차의 친구들이었어요. 11주차 만에 이 내용을 다 끝내야 돼요. 다른 애들은 13주차 이렇게 돼서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 중. 자, 혹시 101페이지에서 질문이 있었을까요? 여기 숙제했던 거 맞죠? 아닙니까? 이거 수업했습니까? 지금 한 겁니까? 우리 숙제가 몇 페이지였는데요? 야, 자성체도 지금 한 거야? 아, 자성체 저번에 한 거 맞아?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한 거야? 이거 알아들었어 그러면? 괜찮아? 그렇구나. 자, 97페이지는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요 97, 98은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99페이지요. 99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똑같은 거 나왔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도선, 원형도선, 곡선도선에서 자기장 방향 결정할 때 나누시면 직선도선에서만 오른손을 펼쳤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요거였던 거고요. 직선도선이 아닌 원형과 솔레로이드 같은 곡선도선에서는요. 오른손을 펼쳤을 때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인데 중심의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안쪽의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번에 안 배웠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자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봐 드릴게요. 실제 자석. 우리가요 실제 자석을 연구 자석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쪽은 N극, S극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아니고 연구 자석이잖아요. 그 연구 자석은 옆에 또 다른 연구 자석을 놓을 때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 작용하고요 반대 극끼리는 서로 당기는 인력 작용하고요. 이러한 자석은 잘라도 한 덩어리 안에 다시 NS2극을 갖기 때문에 절대 분리시킬 수 없어 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러한 자석도요 센 자석이 있고 약한 자석이 있어요. 그쵸? 자, 그 자석의 세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건데 그러면 이 자석의 세기는 사실은 자기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역자가 힘이잖아요. 자석의 힘, 자기력. 그래서
이 자기력을 얘기하는데 모든 힘은요 항상 방향과 세기를 갖는 벡터 값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 어느 쪽이야? 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그 자기력에 의해서 나침판의 N극과 S극인 자침이 움직여요. 근데 잘 보면 S극 옆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의 자침은 당기는 힘을 받아요. 근데 S극의 자침은 밀리는 힘을 받아. 같은 지점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극에 작용하는 힘 방향이 정반대란 말이죠. 그러니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왼쪽으로 할 거니 오른쪽으로 할 거니 결정해봐. 그래야 힘의 방향을 표현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석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인데 나침판의 N극이나 S극이나 같은 지점에 있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자기력 방향을 N극이 받는 왼쪽이라고 할래? S극이 받는 오른쪽이라고 할래? 그래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여기 있는 힘의 방향을 왼쪽 또는 오른쪽이에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방향을 얘기할 때 약속합니다. 항상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석의 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약속하자라고 했어요. 자기력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만약에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이 있다면 얘는 당연히 힘을 어느 쪽으로 받습니까? 이쪽으로 받겠죠. 되겠죠? 근데 선생님 나침판이 여기다 놔요? 그러면 이 나침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N극이 자기력을 작용하기도 하고 S극이 작용하기도 해요. N극은 N극을 밀 거죠. 됐죠? 자, S극은 여기 있는 N극을 자기 쪽으로 당길 거죠. 그럼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1번 방향? 2번 방향? 아니죠. 이 두 힘을 합성한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세요? 이 방향을 가리켜요. 여기다가 만약에 나침판을 놨어. 똑같아요. 여기 있는 N극은 밀어요. 이렇게 힘을 작용한다고요. 여기 있는 S극은 당겨요.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요. 그럼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졸면 죽는다.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수히많은 나침판을 놨다고 치자. 그랬을 때 N극이 가리키는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린 걸 자기력 방향을 나타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 자기력이라는 힘은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화살표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서 나타낸 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특정한 한 곳에 나침판을 놓으면요. 그 지점에서 나침판의 N극은 접선 방향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켜요. 접선 방향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 방향을 그리는데 이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기력은요.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면서 끊기는 거야? 아니죠. 내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중인데 안에까지 그리려면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힘의 방향은 안 그리기로 약속한 거죠. 대신 눈이 있다면 보세요. 바깥쪽에서의 자기력 방향 오른쪽, 안쪽에서의 자기력 방향 왼쪽 정반대입니다. 안과 밖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라서. 그래서 원형 도성과 솔레로이드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그래서 정반대로 그려집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방향을 설정하는 거 왜 안과 밖이 반대냐?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결정하는 건 곡선에서는 안쪽 방향만 손의 엄지손가락이 결정하는 거다. 바깥쪽은 거꾸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졸렸죠? 오랜만에 학원에 와서 더럽게 졸렸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보시면 똑같은 자기력선을 안쪽은 안 그린다 그랬으니까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바깥쪽만 보시면
어떤 곳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은 곳도 있죠. 그랬을 때 선과 선의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센 곳이다. 선과 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약한 곳을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자석은 센 자석, 어떤 자석은 약한 자석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뭘 그리면 돼요? 저 선을 그리면 돼요. 그 선의 간격이 좁은지 넓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어떤 애는요.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 애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진 아이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센 자석이니? 나겠죠. 간격이 좁으니까. 맞아요.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 그랬을 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선을 우리는 자기선속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야. 자기선속 파이. 됐어? 그럼 선생님 우리가 맨날 구하는 이 자기장은 뭔데요? 이 자기장은요.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 어떤 애는 큰 자석도 있고 어떤 애는 작은 자석도 있잖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 안에 1제곱미터 안에 자기 선속이 몇 개 들어있어? 누가 더 세? 이거거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요거 얘기한 거야. 이걸 자기장이라고 해. 됐어? 자, 그래서 얘기는 자기 선속. 이거는 면적. 이거는 자기장. 또는 자기장을 자속 밀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가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1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러면 1제곱미터 안에 자기 손속이 2개 있으니까 2웨버 있어요. 됐어. 자기 손속의 단위를 웨버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하시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시니까 2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기 귀찮아. 그래서 유명한 그 회사 이름 쓰는 거죠. 뭐야 이 새끼들아. 뭘 것 같아? 자기장에 세게 다니. 자동차 회사 이름 새끼야. 뭐? 테슬라. 인 거죠? 이게 자기장의 단위죠. 테슬라. 이게 테슬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얘 같은 경우에는요. 면적이 똑같이 1제곱미터 안에 4웨버 있어. 그러니까 얘는 4테슬라야.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은 원래 이래요. 근데 이렇게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이렇게 만들어. 하겠어? 하겠어?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요. 보시는 것처럼 직선 도선, 원형 도선 다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 R분의 KI, R분의 KI 이렇게 보여요. 상수값만 다른 것뿐이죠. 됐어? 근데 솔레로이드에서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됐죠? N, K2-I 그래서 가분계수 1m던 가분계수를 집어넣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향만 알면 됐어. 근데 고등학교는 그 방향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게 포인트야. 세기 구하는 게 포인트야. 되겠어? 자, 여기에서요. 실제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그려놓고 자기장의 세기요. 됐죠? 가나다의 자기장의 세기가 6대3대 2야.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들은 물어볼 이유가 없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가하고 나. 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라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 A를 놓겠대. 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B라고 하는 도선을 그 나침판을 놓고요. 여기도 R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누굴 놓냐면 C라는 나침판을 놔요. 그러면 이 나침판 3개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됐어? 힘을 받아서 N극이 움직일 거 아니니. 그랬을 때요.
A 나침반, B 나침반, C 나침반의 N극 방향 어디야? 얼마나 세님마다 이게 고등학교 내신 수능 문제입니다. 내신 수능 문제입니다. 내신 수능 문제가 내신이고 수능에서도 나온다고요. 근데 꼬맹아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문제를 학교 선생님 따로 안 냅니다. 수능 기출문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가 같습니다. 숫자만 바꿔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이미 해놓고 계셔야 고등학교 2학년 내신부터는 그냥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들만 풀어보시면 내신 문제는 똑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요. 수능에서 제일 어렵다는 킬러 문제만 100개 뽑아줘요. 이 중에서 낼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숫자를 바꿔내니까 답을 외울 수도 없죠. 일일이 다 풀어봐야 되죠. 근데 킬러 문제죠. 더럽게 어려워요. 그거 가지고 등급을 냅니다. 문제를 알려주고도 등급이 안 나와요. 애들 못 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가라고 하는 도선, 나라고 하는 도선이 A와 B와 C에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까? 이겁니다. 됐죠? 가라는 도선은 위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보다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감기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는 도선은 A한테는 나오는 방향, B한테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저걸 산술적으로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놓고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다. 선생님 고3 애들 가르치잖아요. 30초 만에 문제 푸는 스킬 가르쳐주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개념 배우고요. 3학년 때는 그걸 30초 만에 풀 수 있는 스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라고 하자.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그랬을 때요. 가는요. A에다가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떨어진 거리 R분의 KI죠. 됐죠? 네. B라는 곳은요. R분의 KI고요. C라는 곳은 가라는 도선으로부터 3R 떨어져 있어. 3R분의 KI죠. 해결했니? 요 얘기야. 자, 나라는 도선도요.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나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에 있는 AP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됐냐? 그 다음에 나라는 도선이 만들었으니까 나라는 도선으로부터 A까지는 얼마 떨어져 있니? 보이죠? 3R 분의 K 2I입니다. 2I. 알겠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되겠죠? B라는 도선으로부터는 R 2KI, C라는 도선까지 R 2KI. 그렇다면 실제로요. A라는 위치에 있는 나침판이 받는 힘은 얘가 만든 자기장과 얘가 만든 자기장을 합성한 만큼의 힘을 받겠죠. 맞아. 그러니까 요거 합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침판이 받는 실제 자기장의 세기는요. 둘 다 나오는 방향이네. 방향 같아. 더하면 돼. 됐어? 그래서 통분하자. 그래서 3R분의 5KI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받아요. 이런 얘기야. 나오는 방향.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보이세요? 반대 방향이야. 빼면 돼. 맞지?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나오는 방향. R분의 얼마만큼 KI니까. 이렇게 돼요. 되겠죠? 자, 요거 자기장 합성하셔야 되는데 둘 다 들어가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 되겠죠? 3분의 6으로 통분해 놓고 3R분의 7KI만큼입니다. 그랬을 때 A, B, C에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얼마냐? 자, 이거 3으로 통분할게요. 자, 그렇다면 세기의 비율은 분모 똑같아요. 자, 세기의 비율만 물어봤으니까 얼마입니까? 5대 3대 7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셔서 답 체크하셔야 수능 문제고요. 여기까지는 30초 만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 자, 꼬맹아 101페이지 뭐야? 101페이지에서요. 193, 194 두 문제. 193, 194 두 문제 해결해봐. 되었어. 자,
193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서 등간격으로요. 떨어져 있는 ABC 세 지점에서요. 이 세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하는 아까 기억나요? 요 문제잖아요. 됐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등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 당연히 6대 3대 2.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도선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서로 그죠? 같은 방향으로 배워야지만 얘는 크로스 수직으로 배워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디야? 라고 했어요. 그죠? 합성했을 때 이 합성한 값이 0이 되는 곳이 있나 봐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직선 도선이요. 하나는 가로로 누워 있어요. 하나는 세로로 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전류의 세기는 둘 다 똑같아요. I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선생님은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 세로선을 누워 있는 걸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됐죠? 요 부분을 A, B, C, D 이런 영역으로 놓은 것 같아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요. 그 상황에서 A 따로 생각하고 B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가라는 도선이 A, B, C, D 영역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을 먼저 보셔야 돼요. 됐죠? 지구상의 도선이 나는 없다, 가만히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요. 직선 도선에서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이 직선 도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BC는 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야. 맞아? 그래서 A, D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BC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도선을 생각할 때는 가라는 도선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나라는 도선, 전류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랬을 때 나라는 도선만 있다면 얘보다 아래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얘보다 위쪽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A, B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C, D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꼬맹아 합성했을 때 0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개의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죠. 이해되니?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수 있는 곳은 B와 D 지점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하겠어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이거는 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됐죠? 방향 설정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죠? 방향 설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죽을 만큼 했던 게 102페이지에 196번 같은 문제들은 중딩 때 죽을 만큼 했어요. 전선보다 나침판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죽을 만큼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서준이 같은 경우는 중1이거든요. 내년에 이걸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103페이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 중에서 202번 볼까요? 103페이지에 202번 볼까요? 지구자기장. 꼬매요. 자, 지구상에서요. 가장 큰 자석 어딨어? 지구 자체가 자석입니다. 지구 자체가 커다란 자석이라서 지구에서 큰 자석은 지구 속에 들어있다. 자, 그럼 지구의 북극은 무슨 극일까요? 네, 얘는 속에 S극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지구의 북쪽을 갈 때 우리가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쫓아가는 이유가 땅속에 S극이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구 내부의 자기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 방향, 지구 자기장을 그리면 말씀드렸죠?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지구에도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그려져 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시면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인지 알겠죠?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B쪽이 N극이에요. 이런 걸 찾으시면 되겠죠? 합쳐져. 몇 번이냐? 4번이란다. 맞는지 확인. 맞아. 이런 것들이죠. 됐죠? 그 다음에 200페이지는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거. 아니 200번은 초등학생도 풀어야 되는 거.
자, 답 두 개래. 몇 번일까? 3번과 5번이죠. 맞아요. 3번의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코일의 길이를 10cm로 유지한 채 가문수를 더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의 세기를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응용된 문제가 199번입니다. 그림같이 전자석과 자석, 저울을 장치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저울의 눈금의 변화를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빈이 답이 기억 디귿이란다. 기억 디귿일까? 그래 이 새끼야. 이제 좀 이름을 외울만 하니까 동각이군요. 이제 가봤어. 왜? 그래서 그러냐? 자, 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의 답은 기억 디귿 맞습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꼬맹아, 이렇게 저울 있어. 자, 위에서 누르는 만큼 저울의 눈금은 움직이겠죠. 여기 물체 있어요. 원래는 어떠냐면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면 당연히 물체가 자, 자기의 무게만큼 저울을 누르겠죠. mg. 그러면 얘가 눌리다가요. 여기 용수철이 있거든요. 눌리는 만큼 용수철이 늘어나다가 멈춰요. 됐어. 그래서 얘는 바늘이 멈추는 순간 얘의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져서 멈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놓을 거냐면 여기 자석인데 여기가 N극이라는 거예요. N극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 전자석을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따라 그리시면요.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여기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감아보세요. 감으시면 얘는 여기를 N극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보면은 N극은 N극을 뭐하니? 눌러.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중력 말고요. 자기력만큼 더 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이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되죠. 네, 저울이 눈금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래서 전자석의 위쪽은 S극이 된다. 네, 전자석의 위쪽은 여기가 N극이니까 위쪽은 S극이 돼요. 그런 얘기였고요. 저울의 측정값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해야 됩니다. 더 눌리니까. 디귿, 전압을 높이면 저울의 측정값이 증가합니까? 네. 여기에 전압을 높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져서 전자석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 힘이 더 커지죠. 그래서 더 많이 눌려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됐죠?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9번 같은 경우가 바로 심한 내용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205번 별표. 고등학교에서는 더럽게 좋아하는 문제가 205번입니다. 해봐요. 모근 중학교는 시험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린 모근이 한 명도 없구나. 신기. 모근, 철산, 경성 이런 데는 아직 시험을 안 봤어요. 어? 철산, 규리, 시험. 너 아니야? 아, 너 어디냐? 아, 너 목동으로 바뀌었다 했지. 그렇구나. 철산이 시험을 아직 안 봤는데 와 있길래 깜짝 놀랐네. 승원이 아직 안 온 거 맞죠? 자, 20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바닥에 나침판을 놓고요. 전원장치와 가변 저항기가 연결된 직선 도선을 자치 및 평행하게 장치하였습니다. 도선에 연결된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르게 할 때 자치 및 움직임 방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중학교 때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을 밑에다 놨을 때 위에다 놨을 때 N극 방향 고르는 거.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면 그거를 이제 원상태의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방향 보시면요. 이 막대에선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네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도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하고 밑에 쪽 보시면요. N극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맞아요. 여기가 N극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했는데 꼬맹아 몇 번 골랐니? 5번이요. 자, 5번이라는 얘기는 니은, 리을 이렇게 구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요. 기억. 스위치를 받으면 자침의 N극은 서쪽을 가리키니? 라고 했는데 거기 동서남북 써있죠? 동쪽입니다. 자, 도선의 자침으로부터 멀리하면 자침의 회전각은 감소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나침판이 멀어지면 자기력의 세기 약해집니다. 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라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약해져. 자석이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이런 얘기죠, 나침판이.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시면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그랬는데 꼬맹아 V는 IR I는 R분의 V 오메 법칙 배우셨죠? 이때 저항을 크게 하면 전류의 세기 줍니다. 맞죠?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면 자기장의 세기 줄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침의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된다. 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침의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충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5페이지 208번도 보시면요. 207번하고 똑같이 이제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겹쳐놓는다. 직선 도선끼리 겹칠 수도 있고 곡선 도선끼리 겹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207, 208번까지만 문제 풀고 쉴게요.
번호로 나왔는데 이거 207번은 어떻게 번호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애석하다 진짜. 그냥 맞는 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야 여기가 너무 딱 졸기 좋은 자리인데 너무 따뜻한데 여기? 네. 야 이씨 아버님한테 전화 드리고 와. 네. 아버님한테 전화 드리고 와. 자, 보시면요. 첫 번째 20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는 두 개의 도선에서 자, 세로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 가로는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EI가 흘러요 라고 하는 이렇게 I, 이렇게 EI가 흘러요. 여기에서는 1A, 2A 이렇게 줬는데 그냥 세기만 비교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 C, D라고 하는 네 지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A, B, C, D 이 방향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랬네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편의상 세로 방향의 도선을 가, 가로 방향의 도선을 가 라고 놓을게요. 자, 가라는 도선에서 A, B, C, D 지점은 보이세요? A, B는 나오는 방향이네요. 자, CD는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치면 KI네요. 고등학교는 실제 계산 잘 안 하고요. 이렇게 문자를 줘서 비율 계산하게끔 하기 때문에 비율을 보시면 돼서 문자 계산을 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가로도선 나요. 자,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BC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BC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AD는 나오는 방향이야. 떨어져 있는 거리 R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2배니까 EKI 이런 식의 느낌으로 문제 푸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아니고 비율로 문제를 주로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요. 자, A점과 C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 합성 자기장의 세기 보셔야죠. 같은 방향이니까 더 하시면 돼요. R분의 3KI가 나오는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뺄 건데요. 그중에 얘 세기가 더 세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KI. 같은 방향이니까 더 하셔야죠. R분의 3KI만큼 들어가는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빼시는데 얘가 더 세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KI인데 여기서 물어본 거 A와 C의 세기가 같니? 라고 했으니까 A와 C 세기 같네요. 이런 얘기죠. 세기가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방향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BD에서 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랬습니다. B하고 D의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가 맞는 거고요. 디귿. A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몇 배입니까? A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3배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되고요. 자, 같은 유형을 직선이 아닌 원형 도선으로만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중심 여기에는 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은 평면의 반지름이 R과 4R인 원형 도선의 동심원을 이루고 있을 때 안쪽 원형 도선의 전류가 I만큼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I만큼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심 O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도선을 가, 바깥쪽에 있는 도선을 가라고 하면 이 안쪽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고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자, 이때 바깥쪽 원형 도선의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어때야 되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적어도 가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나가 만든 방향과 세기와 어때야 될까? 세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는 도선은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R분의 K-I만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라는 도선은 적어도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K-I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합성 자기장이 0 될 수 있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게 반지름이 4R이에요. 그런 얘기 주잖아. 그럼 4R분의 4KI여야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여야 돼요. 얘가 I니까. 그 다음에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전류 방향 거꾸로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이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루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되겠어. 자, 10분만 끊었다가요. 그 뒤에 있는 전자기 유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전기파트 끝낼게요.